자, 이제 꼬치 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돌 소고기로 만든 꼬치 불고기는 이 우둔살을 이용할 건데요. 이 우둔살이 그 약돌 소고기는 좀 다른데 지역의 소고기 우둔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질긴 듯 하지만 씹을 때는 굉장히 식감이 좋은 사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를 이용한 장국,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장국만 드시기 심심하실 때 이런 그 꼬치불고기, 이게 곁들여진다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올라가서 좋으실 거고요.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간편하게 들고 가서 드실 수도 있는 그런 그 간편식이기도 하고, 이 꼬치 불고기는 이름이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라는 거는 우리 한식의 기본 반찬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꼬치 불고기를 만들 때에 그 양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불고기는 간장, 설탕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간장, 설탕을 향신즙과 같이 섞어서 완전히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그러면 쓰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신 그런 그 맛간장이 되겠습니다. 간장을 끓이면 간장의 색이 변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잘 녹이기 위해서 믹싱만 한 그런 향신즙과 간장과 설탕을 합한 재료입니다. 자, 그럼 소고기를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 하면, 자, 불고기니까 이렇게 얇게 써는 건 기본이겠죠. 이렇게 얇게 썰은 불고기를 조금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자잘하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뜯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아까 만들어둔 향신 간장을 이용해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불고기가 300g이거든요. 그러면 향신 간장에는 지금 향신즙이라는 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장 한 컵에 설탕이 3분의 1컵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장과 설탕량을 비교를 할 때 50%를 설탕을 넣게 됩니다. 간장에. 그런데 여기는 3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울 때에 꿀을 조금 그 윤기가 나게 넣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영업적으로 활용하실 때 꿀은 단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올리고당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300g의 소고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을 얼만큼 할까? 간장 양을 제가 100g에 이 간장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한 큰술씩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큰술이 향신장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고기가 촉촉해졌죠. 이렇게 촉촉해진 상태에서 이제 양념이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후춧가루를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 다진 거죠. 마늘 다진 거 넣겠습니다. 만약에 영업적으로 활용하실 때에 이 파다짐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파는요 구우실 때 타는 염려도 있고요. 만약에 쓰시려면 아주 곱게 다지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으깨져서 그 다른 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향신장으로도 충분히 고기 냄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섞었습니다. 조물조물 묻히고요.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고기에 간이 잘 배질 않아요. 그래서 참기름은 항상 나중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류 요리에 참기름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기를 부드럽게도 해주고요. 이게 굽거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지지거나 할 때요, 이 고기가 굉장히 들러붙습니다. 그럴 때에 참기름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고기가 낱낱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양념을 쓰실 때에 이제 영업적으로 쓰시니까 물론 이렇게 기본 양념 외에 여러 가지를 쓰시고 싶으시겠죠. 그럴 때에 이 양념을 왜 넣는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재료를 선택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푸드
문경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건강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항상 그 조리를 하시는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주물러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꼬치를 낄 겁니다. 한 꼬치가 대략 몇 g일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게 300g이면 제가 50g을 기준으로 해서 꼬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300 나누기 50 하면은 6꼬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6꼬치를 한꺼번에 넣고 하나씩 꽂다 보면은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조금 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6등분을 해서 놓으시고 꼬치를 시작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분을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6등분을 나눠서 시작을 하시면 공평하게 꼬치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 놓고요. 이제 꼬치를 꽂겠습니다. 자, 이 불고기는 제가 아주 곱게 찢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꼬지를 꿰다 보면은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6등분이 이제 하나의 꼬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꽂아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모양이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다시 등분을 나눕니다. 한 입 크기예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나누어서 꼬지를 항상 바닥에 쟁반에 놓으시고 이렇게 꽂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면서 구우면 얘가 한 입에 쏙 빠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게 50g이죠. 그러니까는 길게 하시면 한 4쪽 정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시면은 5쪽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그 만드시는 분 그 성향이나 아니면 그 고객층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등분을 해서 넣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펴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불고기예요. 그런데 굽고 나면 이게 한 꼬치 한 꼬치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꼬치구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요게 얄팍해야지 재빨리 팬에서 익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불고기처럼 석쇠에다 구우신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들어보시면 밑에는 떨어질라 말라 하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쟁반에다 놓으시고 이거를 고정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 반대기를 지으면 위에서 보면 그냥 불고기예요. 그죠? 그런데 얘를 굽고 나면 한 꼬치 한 꼬치 한 꼬치 이렇게 떨어져서 먹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그 꼬치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꼬치에 이제 곁들이로 오이를 한 몇 쪽만, 이거 그 소고기는 원래 비위를 좋게 하고요. 속을 따뜻하게 할 때 쓰는 그런 재료가 바로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오이 같은 거는 굉장히 성질이 차면서도 이수작용이라고 그러죠. 몸에 수분을 이렇게 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그냥 한 2쪽 내지 3쪽 이렇게 꼬지에 같이 껴주시면 색깔도 예뻐서 좀 고기가 돋보이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송송 썰어서요. 소금에 절이시고요. 소금에 절여서 꼭 짜주시면 됩니다. 자, 소금 절이실 때 항상 이렇게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분을 절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이가 그대로 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 채소는 절일 때 소금을 쳤으면 수분도 같이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이가 아주 착 절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분이 촉촉하게 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절여지면 한 10분 정도 절면 이제 꼭 주머니로 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하고
이 고기 육류하고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돼지고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리지만 오늘은 그냥 소고기하고도 같이 드셔보시라고 곁들이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하시냐면 얇은 반달러 썰으셔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살짝 뿌려 두십니다. 그러면 이 사과가 소금을요 이렇게 들으시면 위에서 높은 데서 아주 살짝만 갈아가면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은요 이 사과에 있는 수분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제 땀을 흘렸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요 수분이 살짝 올라올 정도가 되면은 프라이팬에다 구울 때 특별히 뭐 기름을 많이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이게 사과가 자기 수분에 의해서 잘 익어집니다. 잠깐만 익히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불로 가서 꼬치 불고기를 익혀보겠습니다. 해를 좀 달구시고요. 기름을 아주 약간만 두르십시오. 약간만 두르시고요. 그다음에 썰어놓은 사과를 살짝 붓겠습니다. 얇기 때문에 금방 불만 먹으면 됩니다. 색깔만 누리끼리 해주면 되죠. 이렇게 구워주시면 이제 시간이 서너 시간이 지나가도 이 색이 그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발견이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이 구운 사과죠.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이 볶아 놓으셨죠. 오이 절여 놓으셨죠.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지금 오이가 오글오글해요. 이 오글오글한 게 쫙 펴지는 상태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불을 단 거는 오글해졌던 오이가 쫙쫙 펴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재빨리 접시에 놔서 식히시면 오이볶음은 완성되겠습니다. 이 오이볶음은요 밑반찬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개성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름이 오이보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사람들은 소고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오이보뚜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이 되겠죠. 자, 이제 고기를 구워 보겠습니다. 팬이 달궈졌으면은요, 이건 고기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뜨겁게 달궈서 불을 중간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중불 정도로 하시면 한 면이 다 익는다 싶으면 뒤집으셔서 또 면이 하얗게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뒤집어줍니다. 지금 밑에 수분이 고기 육즙이 빠질라 말라 이렇죠. 이럴 때 뒤집어 주시고요. 이 고기에 육즙이 빠지면 그 고기의 질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떤 처리를 해주시냐면 이거는 녹말가루입니다. 녹말가루를 아주 살짝 조금만 해주시면 고기의 육즙을 완전히 다 잡습니다. 뿌려주시고요. 자, 뿌렸으면 얘를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면 육즙에 의해서 이 녹말이 있게 됩니다. 자, 익었죠? 밑에 지글지글 물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 물을 녹말이 다 흡수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요 위에다가 아까 제가 설탕을 조금밖에 안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충을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꿀을 넣을 거거든요. 이거를 꿀을 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맛을 설탕과 꿀로 맞춰줍니다. 그럼 왜 이거 꿀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이 꼬치는 즉석에서 먹기도 하지만 도시락처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윤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더 식감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더 뒤집어 주시면, 이 면은 녹말이 묻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고요. 뒷면은 꿀이 묻었기 때문에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고기를 얇게 눌렀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여기에 은박지를 왜 꽂았느냐 하면 혹시나 이 팬에서 나무가 탈까봐 이렇게 됐고요. 이 꼬지 부분을 남긴 부분은 보기가 흉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오일을 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